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모두 잘 보내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있는 부부가 아이를 가진다. B2 사상 첫 23조 시대. 괜찮은가? 여름에 만약에 폭락이 온다면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폭락이 오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가 오늘 오른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또 저 기립과 함께 공부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깔끔하고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장 정리입니다. 코스피는 약간 마지막에 차트가 이상하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 크게 매수를 하면서 장 막판에 1%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상승해서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큰 음봉이 떠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오늘 등락 종목은 상승 531, 하락 319,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65 상승, 그 다음에 551 하락으로 기린이 분들의 계좌는 상당수가 분위기가 좋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시면은 개인이 3천억 매도, 외국인이 장 막판에 조금 더 매수해서 4천억에서 마감, 기관은 약간 눈치 보기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연기금 또한 마이너스 750억이면은 그 전날, 그 전전날에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적게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은 조금 판다. 자, 그리고 환율이 조금 심상치 않게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4.2원이나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한다면은 우리나라 대형주 위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가능하다면은 환율이 조금 더 떨어져서 대형주 위주로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뒤에 뉴스에서 다루겠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주가 무려 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을 삼성전자 주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전 국민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 뉴스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상해 조갑이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장은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 좋은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만드실 분은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 그 다음에 이트론이 둘 다 사이좋게라고 해야 될까요? 둘 다 하한가를 맞았는데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차트가 똑같죠.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한 번 더 올랐다가 하한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올랐다가 하한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인 이유는 똑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러시아 백신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기린이 분들이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차트라고 볼 수 없겠죠.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뭐 그럴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기린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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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하한가. 이런 식으로 다른 주식은 한번 맞기도 어려운 걸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린이분들 절대 이런 주식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주식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여기 실적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전 기업입니다. 동전주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위에 보시면은 투자 경고, 투자 주의라고 적혀 있죠. 저 말은 이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너희는 사지 마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실 때 모두 주의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게다가 왼쪽에는 투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훈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주식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려면 이런 거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지. 하지만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린이분들 꼭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적자 기업은 투자하지 말자. 두 번째, 동전주도 웬만해선 피하자. 세 번째, 경고, 주의 이런 거는 정말 피하자.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입니다. LG가 오늘 미친듯이 폭등을 했죠. 8%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상승 이유는 이제 이번 주에 있죠. LG가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한 달간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성형외과에서 나오게 되면은 두 개의 주식으로 나뉘게 되죠. LG 그리고 LX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위한 거래 정지 이후에는 보통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마도 지금 이걸 보시는 기린이분들은 거의 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LG 주주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기린님, LG라는 걸 공부하긴 했는데 월요일날 좀 많이 올라서 이게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8%나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기린이분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단 하루 만에 8%나 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1년에 주식 투자를 1년 동안 해서 한 10%에서 20%의 수익률만 올려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단 하루 만에 올린 기업이죠. 그 말은 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남들보다 7%나 더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린이분들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입니다. HMM. 오늘 또 10%나 상승을 하며 최고가를 달성을 했죠.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런 차트가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자, HMM 오늘 오른 이유가 뭔가? 바로 HMM의 실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운임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HMM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HMM 주주 기린이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HMM이 쭉쭉 올라가니까 덩달아 같이 오르는 섹터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조선주인데요. 현대중공업 지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오늘 8%, 4%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배가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그 배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겠죠. 이 두 기업이 쭉쭉 다른 조선사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갖고 시작한 신혼부부, 자녀 더 많이 낳았다. 자, 내 집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경제력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기릿이 봤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가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래 보시면은 5년간 무주택 부부는 1.13명의 아이를 가졌고요. 그리고 5년간 유주택 부부는 1.16명, 그러니까 0.03 그 정도만큼 차이 났다고 합니다. 조금은 미약하긴 하겠지만 주택의 유무가 아이를 낳는데 영향을 준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재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51%의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년차가 되니까 46%, 3년차가 되니까 43%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길이 또 미혼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살짝 상상해보자면은 처음에는 맞벌이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육아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맞벌이의 확률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부터는 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4, 46.6. 저 기릿은 이 차트가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리고 주택 소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34%의 확률로 주택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차가 되면은 39.6, 44.9, 49.5, 53.9 지속적으로 주택 소유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택을 샀군요. 자, 관련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자면은 집을 산 비율은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더 높았다. 당연하겠죠. 혼자서 버는 것보다는 둘이서 버는 게 조금 더 빨리 집을 장만할 확률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년간 맞벌이였던 부부가 62%의 확률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벌이를 유지했던 부부는 54.3%, 거의 8% 가까운 부부가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결혼할 때는 맞벌이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벌이가 앞지르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의 유무가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해 큰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정말 미약한 영향만 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국내만 5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열풍이 불면서 무려 1분기에 2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 10명당 1명꼴은 삼성전자 주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진심으로 국민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손해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야 된다라고 정말 많은 의견이 있었던 걸 기린이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삼성전자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약 385만 명,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약 11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삼성전자 전체 주주는 총 497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500만 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겹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이분들도 아마도 공감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저 기릿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반반 치킨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우선주를 같이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500만은 안 될 것 같고 한 450만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투자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네요. 삼성전자 개인주주 지분율도 지난해 연말 6.4%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1분기 9.6%로 뛰었다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강력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민연금 8.9%를 뛰어넘었군요. 뭐 이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삼성전자 미친듯이 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는 갈수록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 국민주로 발돋움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치권 등의 외압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우군이 됐는데 하지만 가장 무서운 감시자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전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지만 올해 들어서 300만 명의 이상이 본인의 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으니까 더욱더 까다로운 안경을 끼고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10만전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0만전자 가자!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B2 사상 첫 23조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는데 빚으로 산 사람도 많다는 소리겠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2가 연일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 랠리를 이어가자 빚을 내서 주식 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B2는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월별 신용거래 융자 잔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21, 21, 22, 23. 그리고 방금 전에 욕한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신용거래 융자가 늘고 있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는데 23조의 돈은 빌려서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자,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조 6,900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조 5천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융자 잔고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결국 지수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주가가 쭉쭉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베팅하는 레버리지 투자에 있어 이 같은 강세 랠리는 투자 수요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투자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3의 손으로 같이 매수를 밀어붙이니까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제3의 손으로 많이 산 게 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와 바이오 주식을 많이 샀다.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SK이노베이션, 녹십자, LG디스플레이, 신풍제약, LG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CGN,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온스 글로벌, 실리콘웍스, SFA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 순서로 많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금고가 있습니다. A, B. 첫 번째 A에는 100조 원의 돈이 현금으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는 80조 원의 현금과 20조 원의 현금이 같이 있긴 한데 그 20조 원은 어디서 빌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기린이분을 붙잡고 A 고르실래요? B 고르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99, A를 고르실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바로 B 같은 경우에는 20조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현금이 지금은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그 돈은 어쨌든 빌린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린 돈은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그 말은 그 주식을 길게 보고 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단기 투자를 노리고 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 A 같은 경우에는 B와 비교해서는 단기 투자의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린이분들 이 부분은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 그러니까 B2를 많이 한 종목들은 더 오를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확률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아니 높은 확률로 존재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속도 그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린이분들 B2는 정말 위험합니다.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커피값으로 제주도, 국내선 여객 늘어도 LCC는 울상이라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 이런 기사 아마도 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은 초저가 폭탄 세일로 여객몰이에 나서서 그게 성공은 했지만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3월이겠군요. 전국 14개 지역공항을 이용한 항공 여객은 356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용객 325만 명이랑 비교해도 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LCC 돈을 잘 벌어야겠죠. 하지만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선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내선 편수를 확대했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날씨가 풀리면서 특가 행사도 더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9,900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만원, 에어부산도 8,2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에어로케이는 평일 오후 기준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보다 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나 급증한 부채와 지속된 적자로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CC들은 국제선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0에서 80%일 정도로 국제선에 의존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지금 국제선은 꿈도 못 꾸고 있으니까 국내선을 아무리 늘려도 그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부산 그 다음에 제주항공의 주봉을 봤더니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계속 기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해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주가 뻥 뛰었을 때 있죠. 이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맞습니다. 백신이 나왔을 때, 그때가 작년 11월이었죠.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어부산보다는 제주항공이 상태가 더 좋은가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내용을 정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무너진 인도, 지옥이 되었다. 사흘새 100만 명 확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34만 명씩 하루에 이렇게 3번이 나오니까 단 3일 만에 100만 명이나 확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도로 확진자가 나오면은 의료시설은 당연히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초만 해도 인도에서는 코로나를 이겨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방역태세가 해이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달 초 수백만 명의 순례자가 모인 쿰브멜라 축제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가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나 봤더니 힌두교 성지 4곳을 돌면서 12년마다 열리는 인도 최대의 순례 축제라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가 상황이 심각한 이유가 뭐냐? 자, 기린이분들 변종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거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랑 또 변종 바이러스가 만나서 두 종류가 결합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다가 그 2종이랑 2종이랑 합쳐서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됐다는 소식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인도에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금지를 하고,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도 인도발 입국을 막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인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만 보자면 지금 현재 감소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보자면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인도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미국 코로나 지옥된 쿼드국 인도를 돕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제공한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사진이 조금 슬프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관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있는 게 아마도 핸드폰 같은데, 여기 이렇게 화장하는데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한 명이 대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다른 가족들한테 알려준다, 아니 보여준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도가 난리니까 미국, 유럽 등에서 국제사회가 도와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느냐? 미국은 인도에 백신 원료를 제공하고 백신 생산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인도가 팬데믹 초반 미국을 도왔듯이 이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인도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인도가 바로 쿼드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렇게 4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다음 달 말이네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쿼드, 그 다음에 백신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올해 이익 큰폭 성장 전망 목표가 상승. 자, 대신증권에서는 현대건설을 56,000원에서 6만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으며,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다. 현대건설의 올해 수주 목표는 국내 14조, 해외 11조, 그렇게 합쳐서 25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 항만, 홍콩 병원 등 가시성 높은 프로젝트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국내 수준은 낮은 조달금리와 브랜드 파워로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기리씨 같이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GS건설과 대우건설을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기업인데요. SPG, 고성장하는 로봇 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리서치 아름은 SPG에 대해 로봇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때라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를 18,5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SPG는 일본이 독과점하던 초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일본산을 빠르게 대체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55%를 이미 달성했고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면 갈수록 로봇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폭스콘 및 중국 최대 산업용 로봇 업체 신송로봇과 협력, 로봇용 감속기 대규모 공급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18,500원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65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봐야겠군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뉴스 중에 이게 있었죠. 캐나다 테이퍼링.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가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도 그러지 않겠나라는 의심이 슬금슬금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페드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다. 테이퍼링 기억나시죠?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주다가 갑자기 용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야, 기리사, 너 이제 다 컸네. 너한테 용돈 더 주면은 너 이제 쓸데없는데 쓸 것 같다.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돈이 끊기면은 저 기리스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증시가 출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분기 말쯤 되면 공식적인 긴축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추세적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KB증권에서는 한국 증시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연준의 입에서 긴축 의지가 발표되는 시점으로 과거 실질 단기금리가 급등할 때와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고 난다면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면은 긴축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뒤에는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과 함께 4차 산업 전환에 걸맞은 상승장이 출현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이런 뉴스들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를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리과 함께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또 재밌는 경제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